이제 독서에서 인문, 예술, 과학, 기술, 예술, 융합 이렇게 6가지 볼 건데요. 솔직히 조금 독서 유형 컨셉이 우울하잖아, 그지? 좀 집중을 요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무겁게 힘을 잡았어. 그만큼 조금 더 집중, 컨센트레이트가 절대적인 수업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줬으면 해. 대신에 이 인트로라도 야외에서 찍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6가지 다 합해서 하나야. 인문, 과학, 예술, 그리고 기술, 융합, 하나 빠졌는데 사회까지를 이루어서 우리는 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출제 내용과 글 읽기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법과 더 나아가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경향까지만 분석해 보도록 하자. 반갑습니다. 이상그룹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융합글에 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5개 앞에서 배웠던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5개 잘 보셨고 이해 완료하셨으면 걔네들이 믹스되는 형태가 융합이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융합글에 대한 설명 더 짧을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융합글이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내용을 주제로 중심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인 읽기가 가능한 글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재반현상이나 원리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 사회, 인문 이런 식으로 크게 범위를 넓게 봤을 때 재반현상이나 원리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글서로 다른 영역들이 융합된 지문과 같은 영역 내의 제재들이 융합된 지문, 말이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문하고 사회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인문하고 과학을 연결 지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융합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출제 경향을 먼저 볼 겁니다. 어떻게 출제되고 있느냐? 융합된 제재나 소재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묻는 문제로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로 연관 관계. 사실 연관이 어렵잖아요. 인문하고 과학 같은 거 연관 짓는 게.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있으면 뻔히 보이지만 그걸 찾는 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이걸 묻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융합을 묻는 거예요. 융합은 묶어놨으니까 뭐가 묶였는데 이걸 알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융합에서 야심차게 평가원이 최선을 다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융합은 2개 지문을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걸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고르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소소한 팁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융합 글을요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다양한 분야가 섞였다는 거잖아요. 인문, 과학, 기술, 예술 분야의 글 읽기를 통해 익힌 방법 얘네들 연계해야 됩니다. 앞에서 배운 게 왜 앞에서 배웠겠어요? 얘가 왜 맨 마지막에 있겠어요? 앞에 게 연계되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사회융합이 이루어진 영역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중심으로 핵심 정보, 관련성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기준이에요. 얘를 바탕으로 핵심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념, 원리, 방법, 견해 주장에 대한 정보가 핵심 정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들 정보를 주목해서 이해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개념, 원리, 방법, 견해, 주장 이런 것들이 핵심 정보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융합 분야의 문제풀이법 3개 정리하면 끝인데요. 확실히 짧죠? 첫 번째는 특징과 종류 마찬가지예요. 얘는 융합 분야의 글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주제들 가운데 특정 분야로 한정을 못 지어요. 다양한 분야, 굉장히 다양한 분야예요. 그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화제의 글, 동일한 화제여도 관점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관점, 형식,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통합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어요. 주제를 굉장히 찾는 게 어렵습니다. 딱 하나의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확인하는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논리적 연관 관계를 바탕으로 핵심 정보를 이해하고요.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네요. 보기에 대한 거를 이해하려면 그 지문이 관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보기가 이해되니까 이럴 때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물음으로 특징과 종류를 잘 찾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요. 글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융합 분야는요. 융합된 내용 간의 논리적 연관관계 많이 묻는다고 아까 앞에서 배웠습니다.
세부 정보를 이해하거나 원리를 적용하는데 기존 영역의 유형이 좀 더 통합적으로 제시되고요. 지문의 길이가 당연히 두 개가 믹스된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긴 편이에요. 다양한 영역의 제재 간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지문에서 제시되는 정보에 주목하여 글의 맥락을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윗글을 바탕으로 뭐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물었을 때 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접근 방법은요. 융합된 내용. 이제 융합이 되잖아요. 어떤 지문 소재든. 융합이 된 내용 간의 연관관계. 앞에서 말한 거가 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내가 접근 방법 3에 담아두었습니다. 융합 분야의 글에서는요. 인문과 과학, 과학과 예술, 기술과 예술 이런 것같이 타 영역의 내용이 융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문과 인문 이런 거는 그냥 인문으로 봐야죠. 그리고 사회 영역의 법과 경제, 인문의 역사와 철학 이런 것들의 동일한 영역 안에서도 출제되기도 해요. 그런 때는 근데 인문, 사회 각각으로 보면 되는데 아무튼 융합된 글에 그 안에서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서로 다른 영역 또는 하위 영역 이런 것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지문의 핵심 정보를 그냥 핵심 정보 찾으면 된다. 네, 그러면 돼요. 근데 지문에서 예술,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예술 배웠잖아. 예술과 좀 차이점은 뭐냐면 지문의 난이도, 길고 좀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걔랑 얘, 지문에서 예술과 예를 들면 예술과 인문의 차이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 돼요. 딱 주목해야 될 게 명백해요. 융합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 출제된 예시를 보면 뭐 보기는 부력에 대한 설명이다. 지문에서 부력에 대한 설명을 했나 봐요. 이를 토대로 A를 이해한다. 그 부력, 지문에서 부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해를 제대로 안 시켜줬는데 보기에서 부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적 정의든 뭐든 설명을 해준 거지.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바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이 A에 대한 지문의 이해를 더 돋구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는 부력에 대한 설명이다. 얘는 과학이죠. 근데 이를 토대로 A를 이해하면 부력이 어디에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인문에도 나올 수 있고요. 사회에도 나올 수 있어요. 사회에서 뭐 예를 들면 정치적 관계에 부력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거의 관계를 과학적인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과학과 사회 융합. 이게 융합 지문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와 지문의 연관도 지을 수 있고요. 지문 내에서도 두 개를 연관 지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융합 분야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